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가며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자식에게 일어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더라고요. 제 사연은 제 아들에게 일어난 받아들이기 힘든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통영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외동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남 돕는 것도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어요. 선생님들이 늘 칭찬하셨죠. 어머니, 아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앞으로 크게 될 아이예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제 아이가 중학생 때였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이 옷에 흙이 묻은 채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학교 가는 길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신 걸 보고 도와드렸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주셨는데 아들은 받지 않았대요. 엄마, 내가 그 돈을 받았으면 안 됐겠죠? 그렇게 물어보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더 열중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대견했어요. 그 노력 덕분에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들 덕볼 일만 남았네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보태겠다고 얼마나 애썼는지 새벽에 신문 돌리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방학 때는 학원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대견하기도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내가 고생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나 싶어서요. 그저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난 행복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첫 월급 받아서 나를 고급 식당에 데려갔을 때 그 얼굴에 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가 엄마 책임질게요. 식당 그만두시고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며 이제 정말 내 고생도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런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건지 요즘도 밤마다 아들 어릴 적 사진을 보면서 울어요. 그 해맑게 웃던 우리 아들이 지금은 차가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며느리란 애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얼마나 예쁘고 얌전해 보이던지 시댁 예의도 철저히 지키고 요리도 잘하고 첫 명절에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복 받았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아들의 눈빛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짝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떡을 먹으면서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약속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결혼식 날 예식장에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신부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하객들도 모두 잘 어울린다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다 연극이었다는 걸.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죠. 혼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회사를 운영한다면서 우리 아들을 매니저로 삼겠다고 약속했대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엄마, 이제 정말 큰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앞으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모실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들 얼굴에 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눈빛, 꿈을 이룬 것 같은 그 표정. 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아,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 크게 성공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그 악덕한 시아버지란 작자가 우리 아들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그걸 알았다면 절대로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텐데.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아들의 앞날이 창창하다고만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색이 안 좋아지고 말수도 줄고 전화에도 잘 안 받고 가끔 통화가 되면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큰 회사에서 일하니까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밤늦게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들이 술에 취해서 울먹이면서 엄마, 나 어떡하지?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 없이 흐느끼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걱정되어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대뜸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리 바빠서 대접해드릴 시간 없어요. 남편도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 하는 식으로요. 내 아들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얼마나 다정다감하던 애였는데 어쩌다 저렇게 변했을까. 집 안을 둘러보니 어딘가 삭막해 보이더라고요. 새 신혼집인데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제 아들과 며느리의 웨딩 사진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슬퍼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고 며느리는 차갑게 대하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젊은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가 문을 닫고 우리 아들은 체포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TV에서 뉴스를 보는데 우리 아들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대규모 횡령 및 사기 혐의,
30대 회사 간부 구속.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아들이? 그 착하고 성실하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지? 경찰서에 달려갔죠. 거기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그 얼굴에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냉정하게 어머님, 당신 아들이 회사 돈을 다 빼돌렸대요.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는 이런 사기꾼하고 못 살아요. 이혼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같이 살면서 몰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며느리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혼란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관들이 우리 아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회사 자금 수백억을 빼돌렸다고? 해외 도피를 준비했다고?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경찰에게 하소연하듯 소리치며 말했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 아들 면회를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얼마나 헬쑥해지고 초췌해 보이던지. 교도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마주하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교도소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꼭 악몽 같았죠.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처가 식구들이 자기들 범죄에 은폐하려고 결혼까지 계획했다는 거예요. 돈 세탁이니 횡령이니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그걸 다 우리 아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회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그게 다 불법 거래 증거였대요. 우리 가련한 아들은 그저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엄마, 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얘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나?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내 아들을 반드시 구해야 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너가 결백하다는 걸 꼭 밝혀낼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었어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죠. 평생 모은 돈을 다 써서라도 우리 아들을 구해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제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눈물만 흘려요. 식당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손님들이 아주머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말해요? 내 아들이 사기꾼으로 몰렸다고? 그저 요즘 좀 피곤해서요. 라고 얼버무리곤 해요. 평생 모은 돈으로 변호사도 선임했지만 과연 우리 아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말로는 증거가 불리하대요. 모든 서류에 아들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매일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새로운 정보는 없는지 물어보고 아들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없는지 찾아다녀요. 그 악랄한 처가 식구들의 계략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며느리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들을 이용해 자기들 범죄를 덮으려다니.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벌을 받겠죠? 요즘은 길을 가다 아들 또래 젊은이들만 봐도 가슴이 아파요. 저 나이 때 우리 아들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또 나네요.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민호가 어릴 때 즐겨 먹던 떡볶이를 보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한동안 울기도 해요.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듣기 싫어요. 식당 어머니, 아들 봐. 겉으로는 그렇게 착하더니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대.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때론 이 동네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도망칠 순 없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해요. 밤마다 아들 사진을 보며 기도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결백하다는 걸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잠들면 꿈에서 아들을 만나요. 철창 없는 곳에서 해맑게 웃는 아들을 보면 그게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두렵기까지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내 눈에는 그 구멍이 보이질 않네요. 그저 하늘만 보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빕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해요.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우리 아들의 결백이 증명되고 그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날이 올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어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남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아가, 엄마가 꼭 너를 구해낼게. 조금만 더 참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날까지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도 때론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을 떠올려요. 첫걸음마를 뗐을 때, 첫 글자를 썼을 때, 학교에 첫 등교하던 날, 그 순수하고 밝았던 우리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요. 요즘은 아들의 친구들이 가끔 찾아와요.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아줌마, 저희는 제 친구를 믿어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세상이 우리 아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돼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매일같이 새로운 서류를 검토하고 증인을 찾아다니고 때론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어요. 가끔은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상황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아요. 지금은 내가 강해져야 할 때니까요. 이 모든 일이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지고 그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 아들과 함께 웃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을 내요. 우리 아들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 어미의 사랑과 의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아,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식당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어요.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그래도 지금은 아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파헤치면서 조금씩 진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증거가 아들에게 불리했지만 하나둘씩 수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회사 장부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거래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전환점이 왔어요. 회사의 전 직원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직원이 처가 식구들의 불법 행위를 증언해준 덕분에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재수사를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며느리와 그 가족들의 추악한 모습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들을 이용했는지가 밝혀졌죠.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증거들과 증언이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재판장에서 아들의 결백을 주장할 때마다 가슴이 떨렸어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 불안과 초조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판사가 아들의 무죄를 선고했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아들이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살이 많이 빠지고 헬쑥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도 아직 완전히 처벌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어요.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 애를 더 강하고 성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은 법률 공부를 시작했대요. 자기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나 봐요. 그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까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겠지만 이제는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갈 거예요. 우리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이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어요.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요. 매 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이겨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우리 민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 말이 혹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지지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